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장이 끝날 무렵 그리스가 5개년 긴축안을 놓고 국제기구와 합의를 봤다는 소식에 분위기가 약간 좋아졌지만 부진한 고용과 주택 지표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49% 내린 12,05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미국발 악재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이 자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다가 미국의 경제 지표마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독일 증시가 1.7% 하락했고 프랑스 증시는 2.2%나 떨어졌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28개 회원국들이 리비아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확보한 전략 비축유 가운데 총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석 달 동안의 기름값 할인 조치가 끝나는 다음 달 6일을 앞두고 정유사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가격 인상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 전일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 김성난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시장에서 이틀째 순매도를 했고 기관 쪽에서는 나흘째 순매수가 유입이 됐지만 매수 강도가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수급적인 부분이 다시 조금 엉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생명, 그리고 SK이노베이션, OCI, 삼성 SDI 이런 순서대로 일단은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 역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생명을 매수를 하면서 가장 상위로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제철, 삼성화재, 우리금융, 대림산업을 매수하면서 일단은 그 기관 같은 경우에 그 금융 쪽에 그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급락이 나오면서 손절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현대차, 대림산업, 강원랜드 순서대로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강원랜드도 이 카지노 산업의 그 어떤 내국인 출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분분히 나오면서 일단 강원랜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예. 자, 기관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OCI를 가장 많이 매도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리고 또 기아차까지도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GS 그래서 정유주들 같은 경우 두 종목이나 올려져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보험주가 가장 강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삼성생명을 순매수했었고 삼성화재도 매수가 들어왔었군요. 현대기아차를 기관 쪽에서 가장 많이 팔았다는 점 때문에 주가가 3% 안팎으로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어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사흘째 상승을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정리하고 이슈들도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은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LMS, 그리고 성우아이텍, 멜파스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성광밴드, 태웅, AP시스템, CJ오쇼핑, 태광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7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였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장중 순매도로 전환했지만 기관이 매수에 나서면서 조금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0.18% 상승한 464.6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 테마와 특징 종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테마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동해에서 석유 시추 작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동양철강 그리고 B&B 성원과 같은 파이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특징 종목은 특징 테마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급속 충전기보다 충전 시간을 35%가량 단축시킬 수 있는 급속 충전기 개발 소식에 코디에스, PS텍 같은 종목들이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고용 등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가 급락 마감을 했고, 유럽
이에 더불어서 미국 증시 역시 하락폭이 커지면서 장을 출발했었는데 장 막판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스 위기 개선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이슈들 함께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초반을 본다면은 조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예. 상당히 급락을 하면서 출발했는데 유럽 증시가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 저는 FOMC 회의 후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된 부분이 글로벌 경제 성장세 두뇌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연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3%에서 2.7에서 2.9%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악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언급했던 부분인데, 시장이 기대했던 3차 부양책 같은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유럽 시장 장 초반에 좀 악재가 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세 출발했던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주택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가 또,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가량 급락을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고요. 그래서 아울러,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도 그리스 국가 부도 위기 해결을 위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 하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 또 악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에너지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데 국제에너지기구가 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을 결정을 함에 따라서 조금 유가가 좀 5%가량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에너지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정유주가 좀 약세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은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와 마찬가지로 FOMC 회의 후에 나온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영향으로 좀 악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장 개시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시장이 좀 악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마찬가지 국제유가가 좀 급락을 하면서 에너지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낙폭을 확대시키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었고요. 그래서 장중에 발표된 주택 지표까지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낙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20포인트까지 낙폭을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20포인트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220포인트까지 낙폭을 보였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낙폭을 저점 대비해서 한 150포인트, 170포인트 정도 낙폭을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리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 측과 긴축 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낙폭을 170포인트가량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부분 그리스 합의 소식이 조금 호재가 되면서 좀 시장 방향성이 조금 위쪽으로 올릴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이 발표된 지표와 그리고 그리스 소식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택 판매 건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5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31만 9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인 31만 건은 상회를 했지만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주택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압류 주택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고용 사정이 나아져야 되는데 가계도 주택 구매에 그래야지 가계도 주택 구매에 나설 수 있는데 9%에 달하고 있는 실업률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만 건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50만 건 이상 증가를 해야 조금 주택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다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3.4% 하락한 22만 2,6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달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42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42만 건 그리고 예상치인 41만 5천 건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용 시장은 계속해서 부진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40만 건 이하로 떨어지면서 35만 건 정도는 보여야 조금 고용 사정도 나아지면서 실업률도 마찬가지로 조금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절적 변동 요인을 제거한 통계치인 주간 실업자 수 4주 이동 평균은 42만 6,250건을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그리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면, 그리스가 새로 마련한 5개년 긴축안에 대해 유럽연합과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대표단이 합의를 봤다고 현재 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막판 그 170포인트 가량 지수 낙폭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었고요.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소득세 징수 하한선을 연간 12,000유로에서 8,000유로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고요. 긴축안은 난방유에 대한 세금을 인상을 하고 모든 납세자에게 소득에 따라서 1%에서 5%의 특별세를 징수하는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24일 날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스 의회가 이 긴축안을 가결을 하면 지난해 받은 1,100억 유로 외에도 2차로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24일 날 그리스 의회에서 통과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추가 지원안이 마련이 되는지도 한번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 아시아 쪽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늘리면서 1.4%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국과 일본 함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본 증시는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동차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어제 0.34% 하락한 9,596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주를 비롯한 대부분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업과 부동산, 철강 등이 일단은 그 상승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런 와중에 이 자동차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닛산 자동차가 1.33% 상승을 했고요. 미쓰비시가 1.04%, 토요타도 혼다도 이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중국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상승세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1.47% 상승한 2,688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업종별로도 대다수의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또 금융주가 상승세를 이끄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는데요. 강회 자동차가 4% 상승을 했고요. 상해 자동차도 2.9%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비금속 지수 또 2.84% 상승을 했고요. 건설업 지수도 2.74% 강세를 보이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고 금융주 역시 강세였습니다. 자, 대만 증시는 하락을 했고 홍콩 증시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53.76포인트 내린 8,56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홍콩도 0.45% 내린 21,759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사실 하루만 이렇게 분봉을 보면은 위로 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열심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 한 바퀴를 타고 난 그런 기분이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자, 0.39% 내린 2,055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모습인데 선물과 현물 양쪽에서 이 매도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왔고 일단 프로그램 쪽에서도 일단은 매도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276억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와중에 업종별로 보험 그리고 운수창고, 비금속, 전기가스, 금융업종이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고 역시 보험주가 가장 강세를 보였었죠. 자, 그리고 정부 기름값 인하 연장 소식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유주가 특히나 약세 흐름을 보였던 것이 반대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보험주들은 이 양원 금리 흐름과 그 다음에 6월 요일 그 변경 등으로 5월 절판 판매가 적용되면서 신계약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LIG 손해보험 등 보험주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대한통운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SDS님께서 이 삼성 계열 쪽에서 이 대한통운 인수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강세가 보이면서 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고요. 예. 이 CJ 같은 경우도 4%의 그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포스코의 이 대한통운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악재로 작용한 그 이러한 부분들이 이 대한통운에 대한 이 CJ가 발을 빼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동원수산이 상한가에 이틀 연속 그 상한가에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죠. 일본에서 이 수산물 가격이 우리나라는 한 10% 내리는데 얘네들은 50%씩 팡팡 떨어지다 보니까 반사이익 이러한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0.18% 상승한 464포인트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만 개인이 여전히 며칠째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의 악성 매물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손절성의 어떤 물량들도 종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털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이제 기관이 한 100억 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속, 소프트웨어, IT, 음식료, 화학 업종들이 상승을 했고요. 인터넷, 비금속, 섬유, 제약, 건설 업종들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성강밴드 같은 경우가 하반기 수주 증가 및 가스 발전 플랜트 제품 믹스 확대와 선별적 수주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에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LMS도 5%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반기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예, 오늘장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장에서 특징적이었던 부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17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코스피는 사흘 만에 하락세로 반전하며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현 장세는 지수 하방 경직성 강화가 초점이라며 당분간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에 중점을 두자고 밝혔는데요. 또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내수주인 유통과 서비스, 섬유 의복, 호텔 및 레저 등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한양증권은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언급 없이 마무리된 FOMC 회의에 대해 FOMC는 할 만큼 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미 예상했던 수준의 FOMC 회의 내용에 시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유동성 공급에 기대고 싶은 시장 참여자들이지만 양적 완화 정책의 한계도 인식할 때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현 시장이 불확실성 요인들의 점진적인 완화가 기대되는 시점으로 시장 환경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주식시장 균형 가격 결정 요소 중에 심리적 불확실성은 추가적인 회복이 기대돼 낙폭 과대주들의 순환매 가능성이 고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수급 구도를 따져본다면 투신권을 주목해 유통과 보험, 건설 등 내수주들에 대한 매수세 확대가 포착되는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주가에 선 반영된 가운데 양호한 경기 펀더멘털과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수급 여건을 감안하면 추세적인 하락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수익률을 짧게 가져가는 가운데 점진적인 분할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업종별로는 7월 한 EU FTA의 잠정 발효를 앞두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에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도 동양종금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동양종금증권은 어떤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죠. 네, 장마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장마가 될지 무더운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비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 연준의 FOMC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했던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오히려 미국 경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는 부정적인 내용뿐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3차 양적 완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의 더블딥 상황을 전제로 한 대응책입니다. 결국 연준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언급한다는 것은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일시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경기 전망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는 점은 미국 경제가 더블딥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지표는 부진하게 나오고 있지만 기업 부분에서 투자 증가 가능성과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경기 회복 가능성, 유가의 급등세 진정에 따른 가계 실질 소비 능력 제고 가능성 등과 같이 하반기 경기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저점 확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설정 잔액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기관의 매수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도 비록 현물 시장에서는 순매도 우위이지만 외국인 인덱스 투자의 주된 통로인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 최근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시장에 대한 관점이 차츰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장 공격적인 매수세를 형성하지는 않더라도 조정 시 저가 매수 유입을 통해 지지력을 확보해줄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 문제도 조금 더 해결되어야 할 상황이고 다음 주 예정된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주택경기 지표 등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상의 변화는 현 시점에서 지지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모습이며 전일 연준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본질적으로는 더블딥 가능성의 부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의미 있는 반등의 시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며 기존보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시장에 대한 진입 시점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동양종금증권의 투자 의견 정리를 해봤습니다. 골드 목동 지점의 고윤기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세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고용지표와 주택 관련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리스와 EU, IMF가 5개년 긴축 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시장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에서는 차화정이라는 단어가 약간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기존 주도주들이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날 수 있는 그 시기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접근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건설이라든지 금융과 같은 업종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3분을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투자 전략 세워보죠. 김성현 대표님. 네. 금요일장인데요.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도 이 증시의 어떤 불확실성들이 하나씩은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지금 이 그리스 긴축 안에 IMF와 EU가 이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장을 낙폭을 크게 줄이는 또 나스닥 같은 경우 상승 전환하는 그런 흐름들을 그런 게 굉장히 나오긴 큰 의미가 했잖아요. 있는 건가요? 자,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그거를 딱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요거 한번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그리스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은 하긴 할 겁니다. 이제 예. 당장은 해결하긴 할 건데 지금 이제 2011년도에 국채 만기 도래에 이제 2012년, 2013년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2011년보다도 내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혹은 뭔가가 시장을 흔들어대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이 그리스 문제를 언제든지 들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예.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 잠깐 지나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당장에 대해서는 그리스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28일 날 또 어쨌건 이 의회에서 또 통과가 나와야만이 그것이 확실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그리스에서도 금모기 운동을 한다고 하죠. 참 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국민성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금을 사 모은다죠. 그죠? 예. 잘 아시네요. 오히려 금을 많이 사 모으고 있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총파업도 지금 준비되고 있죠. 28일 날 이런 부분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죠? 한국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이 막 애기 돌반지까지 다 갖고 나와가지고 뭐 결혼반지까지도 갖고 나와가지고 그건 아니었나요? 자, 일단은 그렇게 네.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문제보다는 이제는 그리스 문제보다는 미국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 실마리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 지표들이 또 다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올 때까지는 조금은 변동성 구간이 아직도 좀 클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어제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주도주 했던 그 차화정, 뭐 차화정인지 차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주의 어떤 매도가 많이 쏠렸습니다. 이제 좀 이 부분도 업종별 매도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 업종별로 매도했던 종목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자, 외국인부터 좀 봐도요. 일단 운수 장비, 그쵸? 화학, 건설 이런 쪽으로 일단은 매도가 쏠렸습니다. 기관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은 가장 많이 매수를 했죠.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수 장비, 화학 이런 쪽으로 가장 많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보험과 금융 이제 이런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를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의 어떤 이 차화정 쪽이 밀린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는 상승세를 이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뭔가가 또 외국인이 현 선물에서 양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뭔가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더군다나 금요일이기 때문에 크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관망하시는 쪽이 조금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현 대표 의견 정리를 해봤고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 회복은 안 됐고 오히려 조금 더 밀리는 상황이 어제 장에서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일단은 그 지수 밴드를 계속해서 제가 2020포인트에서 2080포인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제가 독일 증시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그 유사성을 가져가 본다면 2020포인트 그리고 208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좀 확인을 해야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조금 약세 출발했습니다. 약세 출발했는데 외국인 쪽에서 현 선물 매도가 나왔지만은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고 보험업종의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도 조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막판 뭐 그리스 긴축안 뭐 합의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미국 증시가 그래도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소폭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외국인 쪽에서 현물 선물 매도가 나온다면은 조금 낙폭을 좀 확대시키는 모습이 나오겠지만 어제와 같이 뭐 어떤 어제와 같이 또 한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큰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또 매수를 한다면은 시장은 또 변동성 없이 조금은 변동성을 축소를 하면서 좀 큰 변화 없는 좀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 후반에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제가 좀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5일선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5일선이 지금 현재 2048포인트 정도 되는데 2050포인트 전후로 해서 조금 시장이 마무리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을 좀 연결해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수대인 2020포인트, 그리고 지금 현재 2080포인트를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 그 독일 증시에도 마찬가지 7,500포인트에서 계속 보였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2020포인트 부분에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이 되면서, 하지만 좀 반등은 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처럼 좀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208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을 조금 연결해서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22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적 선물 동향을 보시면은 3,100개약 정도 매수 포지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3,140개 매도 포지션을 또 반대 포지션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을 볼 때 지금 현재 외국인도 현재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지금 현재 횡보의 모습, 지금 현재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현재는 계속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하생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의 현물 동향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 외국인의 현물 동향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현물이 매수가 유입이 돼야 시장이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생 동향을 확인을 하시면서 단기에 하락,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어저께는 또 보험업종이 강세를 보였듯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는 좀 건설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약세를 보여준다면 비철금속 그리고 전기가스 그리고 제약업종 같은 대표적인 시장 방어주들이 조금은
부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일 원유 가격이 좀 원유 가격이 국제유가가 5%가량 하락을 하면서 상품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위험자산보다는 조금 안전자산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면서 금과 은 같은 가격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 가격, 은 가격이 좀 상승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고려아연이든지 풍산 같은 그런 종목들이 조금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그리고 전기가스, 제약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 정책 테마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전기가스 그리고 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좀 대표적인 시장 방어주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약세 국면에 들어갈 때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그 건설 소비 관련주도 좀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지 예상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오늘 쪽에서 또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이더라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은 지켜보시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관리를 조금 더 치중하시는 게 일단 좋지 않겠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네. 김성현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최근 장에서 차화정이 좀 네. 많이 부진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 종목들이 가야 그래도 장이 살아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유독 정유주는 힘을 못 쓰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장에서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셨거든요.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일단은 조금은 두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오신 분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조금 포지션을 달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정유주 같은 경우에 2분기에도 실적이 개선이 되겠지만은 1분기만큼의 실적 개선폭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꼬투리를 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부분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2분기 6월 달 적어도 7월 초반까지는 주가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조금은 이 지금의 주가 하락을 좀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에 접근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손절 가격 범위에 있다면은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 조금은 이후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과 GS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SK이노베이션 두 종목 다 주봉상 20주선이 추세대로 주봉상 20주선입니다. 이 부분이 좀 그 지지대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실적에 관한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안 좋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단기에 접근하신 분들은 손절하시는 게 좀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기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감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져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정유주 쪽에서도 조금 SO일만 좀 견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지금 현재 가격 조정국으로 넘어갔지만 SO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간 조정을 현재 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3만 5천 원에서 15만 5천 사이에 13만 5천 원과 15만 5천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견제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주 중에서도 SO일이 좀 나을 것 같고 똑같은 화학 업종 내에서도 정유주보다는 조금 석유화학이 조금은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에도 계속 실적 개선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성기업 사태 때문에 조금 연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는 조금 주가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관심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삼성중공업, 롯데쇼핑, 외환은행, 그리고 S1, 제일모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죄송한데 LG패스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조금 하루도 한번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다 기관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투신의 수급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특히나 S1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의 가격대를 지지받으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41시간까지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김성남 대표님 오늘 종목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잠시 뒤에 오늘 장 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네. 어제 주셨던 종목이 목표가 달성이 됐군요. 현대통신이요. 네. 오늘도 종목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어제 같은 게 조금 5원 차이로 조금 안 됐었는데 예. 그래도 2,45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충분히 5% 이상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 좀 믿어 의심치 않겠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풍산입니다. 아까 전에 비철금속
업종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쪽에서 안전자산이 조금 금은과 같은 안전자산이 좀 부각이 된다면은 조금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광고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파이프를 제조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동 관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2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것 같지만 3분기 실적은 또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부분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본다면 풍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투신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투신의 매수가 유비되면서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21선이 좀 저항으로 작용했었는데 최근에 강한 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일단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가는 37,000원에서 37,5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5일선이 있는 36,000원에 조금 빠른 대응을 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상승폭이 예상되는 39,500원에 또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오늘의 관심 종목은 풍산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마무리하는 한 말씀씩 들어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김성현 대표님. 네. 예. 자,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유가 하락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타이어주랄지 항공주랄지를 강세를 볼 수 있습니다만 예. 일단은 뭐 갭 상승하게 되면은 너무 쫓아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금요일이니까요. 일단은 뭐 자세를 좀 낮추고 좀 관망하시면서 이번 주말 좀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시장의 악재를 조금 많은 고속도로를 운행하시다 보면 터널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터널 중에 일부분이다 생각을 하시고 좀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